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5일이고요. 저녁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통위 직원들은 이진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다. 버티고 승리해서 지금 대한민국 방송개혁 이뤄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김경률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자, 정점식 뒤끝 사퇴, 이를 키운 모종의 배우가 있을 것이다. 아니, 니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 근데 김경률이는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저 난리를 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김경률 완장질 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의기양양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한 거 다 이뤄내놓고서도 계속 죽창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죽창질의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데 있어서 정말 치가 떨리죠. 한동훈의 입 김경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지만 윤석열 대통령 휴가라고 하지만 휴가가 아니죠. 자, 민생 투어 군부대 방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간 곳이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데요. 바로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인 통영입니다. 역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순서대로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정말 힘을 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원팀입니다.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참담한 심경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도 지나기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하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37년이 지난 1985년 최초로 탄핵이 대법원장에 대하여 발의됐지만 부결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결된 것은 2004년으로 건국 후 약 56년이나 지나서입니다. 탄핵이 인용까지 된 것은 2017년으로 건국 후 무려 69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탄핵이 논의된 것은 약 15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것은 무려 23건에 이릅니다. 거의 70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보다 지난 7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가 훨씬 많습니다.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릅니다. 게다가 탄핵 대상도 아닌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쯤 되면은 거의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싸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눈길이라도 줄 텐데 오로지 직무집행 정지를 노린 것이라는 것을 범부도 알 지경이라 모두 또 그러려니 합니다. 탄핵은 엄중한 것이라 처음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잘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규정을 완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들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파고든 모양새입니다. 이번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아니면 국정 발목 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입니다.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하여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모두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이진숙 위원장 얘기죠, 상임위원이 충원되어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비록 제한된 범위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하여 신명나게 일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을 위해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지만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만이 목표가 아니고요, 방통위 자체를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심지어 자기네 쪽 사람도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요,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 일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보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가만히 둬서는 안 되죠. 민주당 지금 위헌적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민주당 해산 심판까지 몰고 가가지고요, 저자들이 아주 민주당 박살내버리고 해산해버리고 위헌정당은 없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헌법과 법률, 원칙에 맞는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들과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일 못하게 만드는 자들은 또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인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죠? 김종혁, 신지호, 한지아,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 꽂아놓고 우리들끼리 죽창질하고 아마추어 하계회 하겠다라는 한동훈 세력. 자, 그런데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에다가 김종혁이를 꽂아놨으니까 김종혁이는 또 난리를 칠 수가 없겠죠. 그 며칠 동안 사표 내고 나서 그 며칠 동안 아주 난리를 친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제 다시 바톤 터치가 일어났습니다. 한동훈의 입 하면은 역시 김경률이겠죠. 한동훈은 삼인주의 우파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동훈은 한 번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또 김경률이가 얘기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 김경률이는 뭐 극우랑 손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오른쪽이다. 이런 얘기는 한동훈 입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진종호가 보수의 진보화, 진보적 보수라는 말로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 좌파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드러났죠. 그런데 김경률이 니들이 원하는 대로 김상훈 정책위 의장 꼽고요. 그리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죠. 뒤끝 사태다라면서 이를 키운 모종의 배우가 있을 것이다. 근데 지금 김종혁도 얘기하고 친윤이다. 친윤이 문제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친윤이 점정식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끌어내린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배우를 누구를 겨냥하는 거겠습니까? 김경률은 오늘 시사저널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진 데에는 모종의 배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심이 한동훈의 새 확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정점식의 유임을 압박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죠. 시사저널이 요즘 좀 문제가 있어요. 진중권, 김경률 아예 그냥 메인 컨텐츠로 지금 밀고 있죠. 자, 정점식 전 의장이 결국 사퇴했지만 뒤끝을 남긴 걸 보면 배우가 있었다. 정점식 전 의장은 분열을 막기 위해서 제가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정책위 의장은 당대표가 면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당직자다라면서 한동훈이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 내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 일괄 사퇴하라. 서범수에게 시켰었죠. 그리고 서범수도 한동훈이랑 논의했다고 했고 한동훈도 사무총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에 대해 김경률은 한동훈으로서는 이 문제를 뾰족하게 건드리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책위 의장이 유임한다는들 무슨 변화가 생길까 생각했을 것.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말을 맞췄어요. 그래서 원래 원하지 않았는데 한동훈의 면이 상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 난리를 쳤다. 뭐 이런 건데요.
도대체 한동훈의 면이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쟤들은요, 한동훈 심기경호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파워게임에서 한동훈이 이겼다 라면서 일이 커지면서 한동훈으로서는 교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일을 키우는데 재주 있는 곳이 따로 있다면서 친윤계 혹은 용산을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실 의견에 반대하는 상황이 오면 반드시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다. 총선 때의 한동훈 체제와 지금 한동훈 체제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아니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니들이 원하는 것만 다 하겠다? 사람들이요 처음 당대표 됐으니까 니들 얘기하는 대로 63%로 당심 민심 다 됐다고 하니까 그래 허니문 기간 동안 봐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 지지율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비호감 하면 한동훈인데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쟤들은요 딴 게 없어요. 그냥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라는 건데요. 그 핵심에는 지금 당무감사 해가지고 당협위원장들도 싹 다 교체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인간들 그냥 앞뒤 없이 끝까지 가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다가 망하는 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쟤들 어차피 망할 거니까 비판하지 말자 이러면요. 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이재명이랑 똑같잖아요. 사람도 교체하고 뭐 상설로 인재 영입한다 하니까 한바들 갖다가 지속적으로 투입시키고 조금만 말 안 들으면 당무감사에서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목소리 나올 수 있으니까 정치를 모르는 한지아라든지 김종혁이라든지 꽂아놓겠다. 김종혁이는 얘기하겠죠. 내가 저기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었고 정치부장도 다 했는데 에라이. 자, 직접 정치를 해본 사람들 또 직접 국회의원이 돼본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김종혁이 같은 경우는 스펙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냥 막 떠드는 게 있고 반윤에 스피커가 된 게 있죠. 최재형이랑 붙으면서 일찌감치. 그래서 우리가요 끝까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내놨죠. 오늘 휴가 첫날 통영을 갔습니다. 통영 중앙시장을 갔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커요, 여러분들. 왜냐? 왜 의미가 크냐? 바로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가 통영이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 상인들과 그 주먹 인사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악수 한번 해보려고 서로 손을 내미는 모습, 사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요게 이제 말린 서대나 가오리 같죠. 그래서 상인분들이랑 이 다정한 모습,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주 그냥 상인분들이랑 정말 즐거운 모습 보여주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방건조 생선을 가리키면서 각도가 그래가지고 이게 서대인지 가자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이거가 제맛이죠. 원래 생선은 살짝 반쯤 말려야지 꼬들꼬들해지면서 감칠맛이 올라오죠. 윤석열 대통령 시민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휴가 떠난 윤석열 대통령 김민재, 축구선수 김민재 아시죠? 외삼촌에게 좋은 것 많이 먹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여름 휴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생 탐방하고 군부대도 복귀하고 상황에 따라 조기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대도 방문하고 상황이 생기면 복귀하면 되는 거예요. 취임 후 세 번째 휴가를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을 떠나서 지방에 머물면서 재충전하는 동시에 국정 운영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요 T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네이비 그러니까 해군이라는 얘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
군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챙기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군 통수권자로서 휴가 때도 코리아 네이비 티셔츠를 딱 입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통영에 경남 통영의 중앙시장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윤석열 연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면서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묻는 등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순신 장군 한산대첩을 기리는 제63회 통영 한산대첩 축제를 나흘 앞두고 분주하게 행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을 만나서 격려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을 돌았다는데요. 40년간 시킨 76세 상인에게 천연 삼배망과 효자손을 구매하면서 어르신 건강하세요라고 손을 잡기도 했고요. 축구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의 외삼촌 가게에서는 오징어 회를 산 뒤에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김민재 선수에게 좋은 것 좀 많이 먹이세요라고 응원했습니다. 1시간가량 시장을 순회하면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사진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징어, 그리고 보리새우, 아귀채 등 다양한 해산물과 건어물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수행원들에게도 넉넉히 사세요라고 웃으면서 말하기도 했다라는데요. 수행원도 지역 경기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군시설에서 1박을 한 뒤 내일은 장교와 부사관 등 군 장병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기간 전통시장을 찾는 등 내수진작 행보를 하는 건데요. 자, 실제로 수석급 참모들에게도 휴가를 해외로 가지 말고 국내로 가서 내수진작에 꼭 도움이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휴가라고 하지만은 일정이 빼곡하다라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지로 출발하면서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서 노약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건설, 택배 등 현장 근로자와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 작황 등 수급 상황을 꼼꼼하게 챙겨달라라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 휴가지에서 일은 다 챙긴다는 겁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원래 이제 휴가도 분담해서 가니까 대통령실을 지키면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챙기고요. 그리고 그 제2요구권 바로 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이랑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내일 바로 행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거 요즘에 다 그 전자결제가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제2요구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제로 제가합니다. 그리고 휴가 복귀 뒤에는 25만 원 법이라고 하죠. 돈뿌리기 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살포법과 함께 불법 파업 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휴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막 민주당에서 왜 휴가 가냐? 무식한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원내에서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잘난 척을 한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혼자 떠안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것도 또 원내에 국한된 얘기고요. 한동훈이는 지금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당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 말도 안 되는 인사, 또 인재영입이, 거기에다가 인재영입이를 상설화하겠다. 거기다가 진종호나 김경률 시켜서 좌경화 부추기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선긋기 나서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요, 저러면서 적들이 늘어나겠죠. 문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아니랍니다. 지금 한동훈이 움직이는 거는요, 이재명이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무엇보다 한동훈 댓글팀 관련해가지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또 일부는 시민단체 고발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도 아마 뭐 상황을 봐서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나 지금 조국당이 장난질을 치고 있어요. 그냥 바로 특검하면 될 텐데 한라땡이고 한동훈이 좌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상대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민주당에게 갖고 노는 그런 대상이 돼버렸거든요.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냥 한동훈이 저절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 저절로 무너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숟가락 없는 사람들이 그럴 줄 알고 기다렸다 얘기하는 거고요. 우린 레지스탕스로서 끝까지 싸워 나가는 겁니다. 자, 한동훈이가 무너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한동훈이가 깜빵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이진숙 위원장 지키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큰 도움이 되고요.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저는 내일은 아마 이제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좀 늦게 찍을 수 있으면 찍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저희가 워낙 방송을 많이 찍어놨으니까 특히 한동훈 관련한 수많은 의혹들, 문제점,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관련된 소식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영상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뉴스라고 해가지고 밀어내기로 해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내일 또 다시 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